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손글씨 캘리그라피 효문고 박경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는 설레는 개학날이 되어야 하는데 친구들과의 만남도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온라인 수업이 있으니 아름다운 손글씨 캘리그라피를 함께 배워 손글씨로 마음을 전해봐요. 온라인 학교, 이런 건 처음이지만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무단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에 의거 법적 조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점만 주의하면 우리는 잘 할 수 있어요. 먼저 학습 목표를 함께 읽어볼게요. 1. 캘리그라피 특징을 이해하고 느낌과 생각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2. 실생활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도구들을 활용하여 글씨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3. 아름다운 한글 서체를 활용하여 개성 있는 서화판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캘리그라피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예쁜 글씨, 서예 혹은 손글씨라고 답하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캘리그라피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손으로 쓴 아름다운 글씨라고 칭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계신 것이 맞죠. 여기서 저는 여러분의 생각에 한 가지 의미를 더 얹어볼까 합니다. 캘리그라피는 개인의 감성이 담겨야 비로소 개성을 입고 단 하나뿐인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주어진 문장에서 느끼는 바를 혹은 표현해내야 하는 바를 곡선이나 직선, 갈필 등의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의미를 더해 다시 캘리그라피의 정의를 내려볼까요?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움과 서법이 합해진 멋스러운 손글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표현이 아닌 글자가 갖고 있는 고유의 뜻과 이미지를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해내어 글자에 감정을 실은 것이죠. 전통 서예와는 달리 글씨의 형태에서 그 의미가 전달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즉 캘리그라피는 감성이 담긴 손글씨라고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글자들을 소리내어 읽어볼게요. 야, 야, 야! 어떤 억양으로 읽으셨나요? 같은 글자라고 해서 같은 억양으로 읽거나 같은 의미로 이해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보통 수업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 글자들을 하나씩 차례로 보여주면서 읽어보라고 하면 처음 글자는 감정을 담지 않고 평소의 억양대로 야라고 읽다가 다음 글자를 보고는 야라고 글자의 형태를 따라 부드럽게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자는 큰 소리로 야! 하고 소리치듯이 읽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글씨에 감성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성에 따라 같은 글자를 보더라도 쓴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함께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화 좋아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는 무엇인가요? 혹시 이 영화 중에도 있나요? 정말 많은 영화들이 있죠. 영화 포스터를 보고 다양한 손글씨 작품들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두꺼운 글씨를 쓴 10억이라는 영화 글씨도 보이고요. 아부지, 마더, 황진이라는 영화 글씨도 보이고 그녀에게 부드럽게 썼죠. 빠른 획으로 쓴 부산이라는 글씨도 보입니다. 어때요?
손글씨에서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이 느껴지나요? 자, 다음에 영화 포스터들 그리고 손글씨들 살펴볼게요. 빠르고 급하게 쓴 아저씨. 두 번째는 웰컴 투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같은 경우는 웰의 리을 받침을 뒤집어서 썼고요. 컴의 미음 받침이 전체적인 웰컴 투 동막골의 네모 미음 구도랑 같아요, 지금. 그 다음 세 번째, 알라딘. 저는 이 영화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이 영화가 개봉해서 상영할 때 2학년 친구들이 기말 시험 기간이었어요. 중간고사 기간이었나? 아무튼 시험 기간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시험 공부를 해야 할지 이 개봉된 영화를 보러 갈지 되게 고민하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되게 기억에 남아요. 마지막 거 보면은 극한 직업이라는 글씨가 있죠. 되게 직업 중에서도 극도로 힘든 직업, 그 직업의 극이라는 글자를 강조해서 쓴 게 이 손글씨에서 느껴지는데 여러분도 그런가요? 자, 다음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 손글씨 작품들을 감상해 볼게요. 드라마 제목 도깨비, 참 좋은 시절, 해를 품은 달. 다양하게 많은 드라마 제목이나 광고, 책 표지, 간판에 쓰인 글자들, 영화 포스터나 영화 제목, 이런 손글씨들을 감상해 볼게요. 그 글씨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감성이 잘 전달되는지 한번 느껴보세요. 넓고 빠른 같은 경우는 넓고는 넓게 옆으로 가로 방향으로 뚱뚱하게 썼고요. 빠른 같은 경우는 속도감을 내주려고 붓에 속도감을 넣어서 빠른 획으로 써줬어요. 그래서 광고에서 넓고 빠른을 좀 강조한 그 감성이 느껴지고요. 진하게 즐겨라 같은 경우도 글자에 그 진한 커피색처럼 보이는 그런 색으로 넣어준 거를 느낄 수가 있겠죠. 다양한 제품들에 쓰인 손글씨들이 보여요. 처음처럼, 맑은 느낌이고, 신라면, 신의 두꺼운 획으로 강조를 해주면서 맛있어 보이는 라면 이미지와 함께 넣어줬고요. 서울이라는 현판 글씨 보이고요. 서울의 문, 동대문구. 그 다음 각종 제품들의 패키지에 써있는 그 손글씨들. 그 다음 제빵왕 김탁구 같은 경우 획을 구에서 많이 밑으로 늘려서 써줬어요. 거기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또 다르죠. 참매 순간을 날다, 송골매 바다를 지배하다.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 다음은 책 표지에 쓰인 손글씨 얘들이에요. 그래서 붓으로 쓴 손글씨들도 있고 펜을 이용해서 쓴 손글씨도 있네요. 글씨에 따라서 책 표지 디자인의 느낌도 참 많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우리 미술교과서 속에 서예 융합과 확장에서 캘리그라피 부분 살펴볼게요. 박기원 작가의 원경이라는 작품인데 LED 조명과 철사, 서예 작품을 함께 융합한 작품이에요. 대한독립과 동아시아 평화의 소원을 담은 2600장의 서예 작품을 벽면 가득 설치하고 LED 조명을 활용하여 공간을 연출하였어요. 이번에는
꿈이라는 같은 글자를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손가락으로도 써보고요. 찻숟가락, 휴지, 크레용, 사인펜, 또 채색 붓으로도 써본 도구를 달리 바꿔준 그런 같은 꿈이라는 글자에서 느껴지는 감성을 한번 느껴보세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글씨 쏴 보이나요? 글자라고 하기에도 어떤 강렬한 이미지가 좀 느껴지죠. 광목에 먹으로 빠른 운필에서 나오는 강한 갈필과 먹물을 막 튀겨진 그런 흔적들 때문에 글자가 이미지처럼 읽혀지는 그런 글자예요. 쏴. 뭔가 쓸고 지나가는 것 같은 강한 느낌? 계속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캘리그라피 제작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방사호 재료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화선지, 붓, 먹물, 그 다음에 채색할 때 이미지에 필요한 한국화 물감들 다 쓰고 나면 찍어주는 전각, 인주 이런 것들이 지금 보여요. 옆에는 광고가 보이는데요. 어디에도 없던 곳 인도양으로 인도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캘리그라피를 사용하여 광고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였어요. 자, 여기까지 교과서 내용도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캘리그라피 기본 도구를 알아볼게요. 캘리그라피를 쓰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을 갖추고자 마음먹으면 끝이 없습니다만 시간인 만큼 각 재료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은 가볍게 듣고 넘어가 주세요. 이제 막 캘리그라피를 시작한 여러분에게는 수업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를 알려줄게요. 그 최소한의 도구란 종이, 붓, 먹, 벼루로 흔히 문방사우라 일컬어지는 것들이죠. 종이는 화선지를 기본으로 하는데 제조사마다 종류와 가격이 다양해요. 우선 미술실에서 사용했던 도구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연습지를 구입한 뒤에 재단에 준비하고 붓의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걸 하나만 준비해서 필방에서 판매하는 붓으로 준비를 해서 각자 붓을 이용했고요. 먹의 경우는 직접 갈아서 사용하면 좋겠지만 간편하게 먹물을 쓰는 것으로 시간도 절약해 효율적으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벼루는 작은 접시를 준비하면 준비 끝입니다. 종이는 연습지를 사용해서 종이의 재질과 특징에 따라서 글씨의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지는데 우리가 캘리그라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화선지입니다. 그러니 화선지에 대해 좀 더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겠죠? 우선 화선지는 양면의 재질이 달라요. 앞면은 부드럽고 뒷면은 까끌까끌하죠. 우리는 부드러운 쪽, 즉 앞면의 글씨를 쓰게 됩니다. 먹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다양한 두께의 선을 표현하기에도 좋고 번짐이나 갈필 등의 효과를 표현하기에도 적합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연습지를 사용하다가 익숙해지면 다양한 종류의 화선지를 써보며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 비교해보는 것이 좋아요. 화선지마다 먹을 흡수하는 정도나 번짐의 효과가 다르고 이는 작업물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붓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사용하세요. 집에 붓이 있다면 그걸 사용해도 좋아요. 단 문방구에서 산 붓이라면 그리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분모가 잘 모이지도 않을 뿐더러 먹물을 잘 흡수하지도 못하거든요. 사실 좋든 안 좋든 직접 써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붓의 차이를 몸소 체험해 익히는 것도 소중한 경험이니까요. 붓의 제조사마다 호수를 매기는 방식이 다르니까 보편적인 사이즈를 알려드릴게요. 붓 끝에서 붓대가 시작하는 부분의 길이가 약 5cm,
직경 약 1.2cm인 것을 구입하면 되는데, 좀 더 작은 글씨를 쓰려고 할 때는 세필붓이라고 하는 가늘고 짧은 붓을, 크고 굵은 글씨를 써야 할 때는 길이가 길고 두꺼운 붓을 사용합니다. 간혹 그냥 붓펜으로 연습하면 안 되냐는 질문 많이 하는데요.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붓을 가지고 연습해야 실력이 많이 늘고 후에 다양한 표현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줘요. 붓펜은 휴대성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 캘리그라피를 붓펜으로 익힌 사람은 붓으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처음부터 붓으로 익혀온 사람은 수월하게 붓펜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세요. 하지만 우리는 온라인 수업에서는 휴대가 간편하고 구입이 쉬운 붓펜으로 연습하게 될 거예요. 붓 관리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붓을 구입한 직후에는 풀을 먹인 상태라 분모가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우선 손으로 붓끝에서부터 꾹꾹 눌러 풀어준 뒤에 깨끗한 물에 담가 풀을 씻어내줘야 해요. 이 단계를 건너뛰면 붓이 망가져 오래 사용할 수 없게 돼요. 풀을 씻어낼 때는 분모를 아래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냅니다. 박박 문지르지 말고 흐르는 물에 살살 풀어주세요. 붓을 사용한 뒤에도 역시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궈 붓에 남은 먹을 빼냅니다. 그 다음 종이나 마른 헝겊으로 남은 물기를 살살 닦아낸 뒤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걸어 충분히 말려주세요. 마찬가지로 분모를 아래로 향하게 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먹은 그을음을 이용해 만들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소나무의 그을음으로 만들어진 먹을 송연묵이라고 하고, 각종 기름의 그을음으로 만들어진 먹을 유연묵이라고 해요. 먹은 종류에 따라 미묘한 색 차이가 있어요. 화선지 위에 닿았을 때의 질감 역시 조금씩 달라지고요. 눈에 띄게 차이가 도드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먹을 갈아 쓰는 것이 색의 농도 조절이나 작품 표현에는 더 좋지만, 요즘에는 시간 단축을 위해 먹물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벼루는 캘리그라피를 할 때 묵직한 벼루를 옆에 두고 시작한다면 든든하겠지만, 우리는 캘리그라피 연습을 위한 것이니 간편하게 그릇을 준비하는 것으로 대신해요. 그릇의 높이가 1에서 2cm 정도, 손바닥 사이즈면 적당하고, 아무래도 자신이 쓸 붓의 분모가 푹 잠길 수 있을 정도 크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도자기 그릇을 사용하도록 하고, 나무나 플라스틱 재질의 그릇을 쓰게 되면 먹이 표면에 스며들어 그릇이 지저분하게 됩니다. 물론 앞으로 쭉 캘리그라피용으로 사용할 거라면 크게 상관은 없어요. 미술실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를 이용해서 벼루 대신 사용했었어요. 기본 자세를 살펴보면은 붓 잡는 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붓을 잡는 방법은 크게 악관법, 쌍구법, 당구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붓에 따라 써야 할 글씨의 형태에 따라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 붓대의 끝을 바닥과 직각이 되게끔 꼿꼿하게 세워야 한다는 점은 모두 같아요. 붓은 잡는 방법에 따라 필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붓을 단단히 잘 잡아야만 다양한 피획을 써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약관법은 주먹을 쥐듯이 붓을 잡는 방법이에요. 주로 큰 붓을 사용할 때, 캘리그라피 연출 퍼포먼스를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주먹을 쥐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힘이 있는 글씨가 잘 써지지 않을 때 악관법을 사용하면 원하는 느낌의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쌍구법은 약지로 붓을 받치고 검지와 중지로 잡아주는 방법이에요. 보통 중간 두께의 붓을 쓸 때 사용합니다. 붓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게끔 바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로 쌍구법으로 글 쓰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당구법은 아주 얇고 가느다란 세필 붓을 잡을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연필 잡는 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른 자세를 살펴볼게요. 종이를 삐딱하게 놓거나 삐딱한 자세로 글을 쓰게 되면 글씨도 같이 비뚤어지기 쉬우니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해요. 허리를 세우고 바르게 앉고 바르게 선 자세가 글씨를 쓰기에 가장 좋은 자세예요. 붓을 다루는 일이 생각보다 섬세하기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면 획이 흔들리거나 휘어져 버릴 수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늘 편한 자세를 추구하다 보니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죠. 캘리그라피를 통해 바른 자세까지 몸에 익힐 수 있다면 일석이조겠네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팔꿈치는 바닥에 닿지 않게 붓을 들어주고요. 허리는 곧게 세우고 반대쪽 손은 종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눌러줘요. 이때 손의 위치는 편한 곳에 두면 됩니다.